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 진영에서 전한길, 황연필 씨 등 유명 역사 강사들이 연단에 올라 찬반 여론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무원 시험 1타 강사에서 탄핵 반대 선봉에 선 전한길 강사를 만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이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많은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글쎄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열거하시는데 좀 물증이나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네. 지점은 과연 부정선거를 확신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거 시스템을 좀 들여다봐서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자 이런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둘 다입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선관위가 저도 처음에는 음모론이라 그랬거든요.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는 인사비리가 1,200건이 넘었고 그다음에 투표한 부실 관리 그리고 그 서버에 대한 부실, 해킹 위험 가능 높음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문제 덩어리다. 그러면은 선관위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에 위해서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틀고 가자. 이거는 전한길만의 주장이 아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이든 다 같이 공동으로 투명하게 가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네. 부정선거를 네. 주장하실 때에는 네. 그 부정선거를 주동하는 세력 또 그것을 조정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저는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틀고 가자라고 하는데 그걸 막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예 AB 후보가 표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관여 안 해요. 근데 너무나 미세할 경우는 몇백 표 차이로 몇천 표 차이로 당내에 갈라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산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할까요? 왜 무슨 그렇게 당선을 위해서 하는 거죠. 누가요 그럼? 그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 그 당의 관련자들이 그럼 혹시 그게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이랄지 국민인지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그걸 덮자는 놈이 범인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민주당 그 부정선거가 아니다 덮자고 얘기하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 민주당이 민주당이 덮자면 민주당이 범인이죠. 아 그럼 왜 지금, 덮자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얘기하는 틀고 갔는데 뭘 아, 나쁘냐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민주당이 좀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간에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간에 덮자는 놈이 범인이죠.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네. 21대 총선부터 22대까지 네. 무려 126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부정선거 소송. 네네. 그러나 다 패소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아니라고 결론이 난 네. 거죠, 법원에서. 예,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해요. 예. 지방 같은 경우 지방선관위원장이 판사를 겸직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이 심판 노릇 안 하고 직접 선수로 뛰고 있는 거죠. 쉽게 말 제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소송 제기하면은 그쪽에 중앙선관위원장이 판사를 겸직해요. 지금 우리 법 연구에도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짬짬이잖아요. 예를 들어 투표함도 다시 열어보자. No. 그다음에 실제 투표자 수와 투표자를 확인하자. No. 많은 것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사람 너무나 불리하게 재판을 다 폈어요. 그럼 한 가지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앙선관위의 네. 사무처장님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동창입니다, 대학교. 네네. 그래서 좀 믿을 만한 사람 아마 거기다 앉혔겠죠.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있겠죠. 예. 네네.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장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네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하고 네. 좀 안전하게 하려고 자기 사람들을 앉혔는데 이분들도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그럼 어디에 현혹된 겁니까? 말이야 다 할 수 있죠. 말이는. 네. 하지만 결국은 저는요. 부정선거이다 의혹은 조만간에 저도 2타 영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뭐냐면 이거는 TV 토론 문제는 가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거든요. 사실 문제는 진짜냐 가짜냐 밝혀야 되잖아요. 증거 자료 제시하면 저는 끝난다고 봐요. 이 거대한 그 네. 어떤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일어나려면 네. 여러 사람이 짬짬이가 돼야 되고 수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극소수로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전산 시스템의 조작은 극소수로 몇몇 사람이 할 수도 있죠.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자 그것도 네.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중앙 그 국가정보원에서 네. 들여다보고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또 얘기가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사실관계 어긋납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얘기도 아니 했던 앵커님 건데. 사실관계 어긋납니다. 그거는. 예. 지금 그만 있잖아요. 예. 그 선관위도 그렇게 주장하죠. 감사원에 감사 언제 받았다. 국정원에 언제나 조사 받았다. 네. 거짓말입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감사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팩트 사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해야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시스템 점검을 했던 이상이 없더라. 이상이 없는 게 아니죠. 이번에 그 국정원 3차장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그 나와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많은 부실에 관한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이번 질문 여기까지 하시고 아, 좋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하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네, 네. 하지만 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네. 선포 자체가 네.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네. 내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란 아니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요. 이거는 전환길이 주장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비전문가니까 네.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면은 전환길이가 선동한다. 예? 네. 이러는데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권위자는 허영 교수님입니다. 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허영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내란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내란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란을 적용하려면은 무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10가지가 넘는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죠. 공수처에서 마찬가지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체포 과정도 또 이상했잖아요. 문제가 있다 나왔고. 그래서 저는 내란이라는 것은 저는 그 야당이 일방적인 민주당 주장일 뿐이죠. 지금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절대로 예. 이거는 내란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내란은- 대통령의 정당한 예. 통치권 행사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외국에는 92년도에 페루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었고요. 아, 친위 쿠데타죠. 그거는 내란이 아니고. 네.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또는 네.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 무력 행위를 의미하므로 네. 애초에 병력 동원이나 뭐 소규모든 대규모든 내란죄 성립 조건에 전혀 무관하다. 이런 거죠. 이를테면 내란 선동죄로 이석기 통진당에서 다 이게 인정이 돼서 법원에서 결국 그 정당이 네. 해체됐을 때 네. 그때는 130여 명으로도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투표권을 뭐 질서 유지라고 하지만 네. 무장군인들이 갖고 또는 여론조사에도 군인을 네. 보냈고 선관위에도 보냈단 네, 말이에요. 이런 일체 행위가 그냥 질서 유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3만 5천 명이에요. 네. 12.12 사태 때 신군부가 동원한 군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네. 2만여 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사들 관계 280명이야. 예.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국회의원만 해도 300명이야. 280명이 가서 국회 장악한다고? 두 번째 실탄이 지급돼서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의결했고 그리고 그 비상계엄 해제도 정시 의결 다 됐잖아요. 부상자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이런 걸 볼 때 그거는 저는 양쪽에 지금도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변호인 측과 반대쪽에서. 하지만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점점점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이유도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공포감은 약간의 있잖아요. 위협감은 있었겠지만은 저는 그리고 막 그것이 뛰어다녔습니다. 국회 사방을. 네 그럼에도 그게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질서 유지인가요? 그게? 국회의 어떤 입법 헌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결과는 좀 보십시오. 아니 투표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있는 본회의장까지 네. 뛰어들고 막 거기 막 유리창을 깨고 들어서 돌아다니는 군인들에 대해서 그것이 질서 유지라고 누가 생각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 있잖아요. 예. 비상기업의 어떤 뭐랄까 정당성 또는 대통령의 통치권까지도 위배하는지 그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확대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망가뜨리고 있다.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지금 뭐 잘못된 판결이 나온다면 4.19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국민들이 벌써부터 통계 그 여론조사 보니까 49%가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 정치적 중립에서 못 믿겠다 하고 45%가 믿겠다 그래요. 이미 절반 가까이가 불신이 생겼어요. 지금 국민들이 왜 이렇게 2030부터 들고 나오는지 아세요? 네. 대통령이 탄핵돼도 돼, 인용돼도 돼. 예. 그런데 대신에 비상기엄 선포부터 있잖아요. 국회 의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공수처, 체포과정, 서부지법, 중앙지법에 또 밝혀졌잖아요. 영장 쇼핑했잖아요. 안 되니까 서부지법 갔다는 밝혀졌잖아요. 아니 정말 중요한 것은 네.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거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형은 이미 보수 측에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3표 나오면 됩니다. 기각하려면. 보수가 유리할지 불리할지 결과는 나와봐야 그분, 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보수 내분을 못 예를 믿는 들면 겁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예. 보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8명 전체 다가
인용대가 그러면 파면시켰죠. 보수 쪽 4명도 그 오염된 겁니까? 만약에 그런 아니, 판결을 하면? 많이 가능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박근혜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원인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정부 대통령 때는 탄핵대가 지지율이 5% 8%밖에 안 됐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헌법재판관 중에서 우파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90% 이상이 다 탄핵을 원해. 네. 그러니까 100% 8명이 전부 다 탄핵 인용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현재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박근혜 정부 때는 10%도 안 됐는데 지금 50% 됐단 말이에요. 국민 50%가 원하고 있는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용시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그렇죠. 건 뭐냐면 지형은 더 좋아졌잖아요. 국민들 지지율도 높아졌고 그럼요. 그때보다 네네. 예, 보수와 진보로 보면 4대 4로 본다면 그렇죠. 오히려 기대할 게 많은데 만약에 말이죠. 네. 그렇게 이 좋은 그 환경 속에서 네. 보수에 있는 부분마저 다 넘어가서 네. 이쪽 주장대로 네. 하자면 전체 모두가 인용을 한다면 네. 그럼 나머지 그 보수 4명도 변절한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 다가 아니 좌우를 떠나서 국민에 대한 반역자죠. 8명 전부 다가. 보수 이유는 쪽도? 보수 쪽에 당연하죠. 서 있는 분들도 당연하죠. 잘못된 이유는 건가요? 뭐냐면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이 있지. 국민 위에 헌법재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국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 우리나라 주권이 누군데요?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네. 게 있는데 국민은 탄핵 기각만 주장한 사람들만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5대5가 된다 칩시다. 예. 그럼 대통령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탄핵 가결할 때 몇 프로 있어야 되죠? 3분의 1, 국회에서 3분의 2잖아요. 예. 최소한 걸 3분의 2라면 우리가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30%만 돼도 인용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데. 그렇죠. 국민이 원하는데도 그렇죠. 무려 50%가 원하는데 어떻게 보수에 탄핵시켜요? 서 있는 그 재판관들마저도 이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네. 전체가 다 인용을 해버리면 저는 그런 국민의 반역자고 얼사오적이죠. 저는 보수에 그래 선 봅니다. 그 재판관들도 그럼요, 당연하죠. 반역자고 당연하죠. 오적입니까? 왜냐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왜 헌법재판도 그런 재판해요? 왜냐하면 아까 국민이 말씀드린 원하지 대로 않는다는 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아니 되는 게 국민이 국민이라는 아까 게 말씀드린 대로요. 5대 5일 수도 있고 저쪽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그럼 국민이면 일어날 일부 거라고? 국민들이죠, 이쪽은. 아니, 그래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공정과 법과 공정과 상식이 존중됐더라면 설령 우리 원하는 대로 결과 안 나오고 나는 탄핵 기간을 원하는데 인용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성복을 하고 납득을 해요. 공정한 시험이라면 우리가 시험 결과에 대해서 수능 시험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정과 절차가 다 깨졌단 말이에요. 이미 깨졌기 때문에 이건 어느 국민들도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4대 4가 돼 있고 보수 쪽에서도 신중한 생각하고 네. 나온 결론이 인용이 되더라도 이미요. 그분들도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헌법재판관들은 건 불이해져서 좀 이미 편향적인 말씀 설득력 아니신가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이미 엉망진창이야. 그분들도? 너무 엉망이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 선생님은 네. 극우주자입니까? 저 원래 진보 쪽이었어요. 예. 저는 바뀌지 않거든요. 저는 중도라 생각하고 상식을 국민 상식선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극좌로 갔어요. 지나치게 이제 좌파로 가는 바람에 전환길이 가만히 있는 전환길은 우파가 된 거고. 그러면 전 선생님은 네.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중도 우파라고 생각해요. 중도 우파.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국자의 네.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네. 뭔가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동이나 폭력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거는 것이죠. 극우죠. 예,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 제가 집회 그런데 나가서 전부 제가- 평화죠, 평화. 그런데 한 가지 화합이고. 정말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런 어떤 선동과 폭력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서부지법 행동 때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저는 그것도 반대했습니다, 예. 분명히.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폭력은 하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헌재가 만약에 잘못된 네. 판단을 한다면 그건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건 해체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많은 젊은이들이 네. 또 우파에서 네. 헌법재판소를 막 폭력으로 점거하는 사태에 빌미가 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구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4.19 혁명은 예. 폭력이 반영됐거든요. 네. 그런데 상금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 혁명이라 부르죠. 예.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에 뭐라고 돼 있죠?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 충실한다고 저는 답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죠. 우리 질서와 안녕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만약에 특히 헌재는 가장 권위 있는 예전에는 기관인데 그랬죠. 저도 그래 믿었는데 아니, 지금은 그런데 속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해체해야 된다. 네. 뭐 4.19 혁명 일으켜야 된다고 해서 네.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또 불법으로 점령하고 무슨 폭력 사태가 나신다면 전 선생님은 책임이 없다고 하실 겁니까? 저는 폭력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근데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죠. 선생님 말로 인하여 흥분한 그 많은 네. 젊은이들이라든가 우파 쪽에서 네.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건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아닌가요? 있잖아요. 헌법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 진행되는 재판 과정이 벌써부터 10가지가 넘는데요. 불법적인 게. 네. 이렇게 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인용된다면은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교수님도 그만 기본 폭력 선동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선동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죠. 가루가 된다는 말은 꼭 폭력으로 금을 부순다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저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자극이 돼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는 폭력을 저는 조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죠. 서부 지법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일타 강사에서 탄핵 반대 선봉에 선 전환길 강사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JB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반대와 찬성 쪽에서 활동 중인 유명 역사 강사인 전환길 씨와 황현필 씨를 모셔 각각의 주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전환길 씨와 대담을 나눴고 다음 시간엔 황현필 씨와 대담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공격적인 질문을 통해 양쪽 진영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담아내고 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판단의 장을 마련해 드리면서 균형을 맞추려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를 통해 보내드린 대담은 시간적 제약으로 편집을 한 축약본이고 확장된 버전과 함께 주제별로는 쇼츠로 제작해 유튜브로 송출되는데요. 유튜브에서 TJB 뉴스를 검색해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